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 얘기인데요. 지금 한쪽은 꽁꽁 얼어붙고 다른 한쪽은 불타오르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자료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과열될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바로 이 기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아주 전례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서 집이 통통 비어가고 수도권은 반대로 살 집이 없어서 난리인 거죠. 이 극과 극의 양극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처방전, 과연 뭘까요? 6만 3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텅 빈 집이 6만 3천 채라는 거고 멈춰버린 건설 현장,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경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지방의 수요가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렇다면 이 꽁꽁 얼어붙은 수요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세컨드 홈 정책. 좀 쉽게 말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팍팍 줄 테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서 좀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게 그냥 혜택을 조금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말 그대로 제발 와서 투자 좀 해주세요 하면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선을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확 올려버렸잖아요.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공기업인 LH를 동원해서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게 하고요. 또 기업들이 투자에 뛰어들도록 법인세까지 깎아주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텅 빈 집을 걱정하던 지방에서 이제는 정반대로 집이 없어서 아우성인 곳, 바로 수도권으로 가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집, 그러니까 공급 라인이 그냥 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거의 말라붙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0년 평균이랑 비교하면 무려 40%나 뚝 떨어진 거니까요. 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LH 같은 공공기관이 만든 땅은 민간 건설사에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집을 짓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135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새 집의 목표치입니다. 이걸 달성하려면요, 말 그대로 수도권에 잠자고 있는 빈 땅은 다 찾아내고 낡은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야심차다는 말로는 부족한 엄청난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이 많은 집을 도대체 어디에다 짓는다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공간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장이었던 부지, 놀리고 있던 업무용 땅, 낡은 공공아파트 단지, 심지어 문 닫은 학교까지 정말 수도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지방은 집이 넘치고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는 계획,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계획 모두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바로 건축비가 폭등한 거죠. 2020년 이후에 자재비랑 인건비가 30% 넘게 뛰어 올랐으니까요. 이제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3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어요. 첫째, AI를 이용해서 자재 수급을 미리 예측하고요. 둘째,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데려오고, 셋째, 공장에서 집의 일부를 만들어 오는 모듈러 주택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큰 공공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있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그걸 건너뛸 수 있는 사업 규모를 5천억에서 1조 원으로 2배나 확 늘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정책들을 쭉 놓고 보면 결국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전체 계획은 아주 명확한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한쪽,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세금 혜택을 줘서라도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고요. 다른 한쪽, 수도권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정부는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거대한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